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도 오늘 뭐 택배 왔다는 문자 한 두세 개 받았는데 이거 클릭하기가 무섭습니다.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명절에 특히 이런 게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예, 실제로 명절 기간에 문자 사기, 스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고 차단 현황을 보았을 때 19년도에 36만 건, 그리고 20년도에 95만 건, 그리고 2021년도 20만 건이고 그중에서 명절 기간, 즉 설 연휴, 추석 연휴를 따져봤을 때는 13만 건, 40만 건, 10만 건으로 해서 결코 작지 않은 신고 건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교해서 어떤 내용이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리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대부분은 택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상품 거래 번호가 틀려서 보낼 수가 없으니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택배 배송이 어려우니까 주소가 불안전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주소를 빨리 공지해 주세요. 예.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의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해서 문자인 척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죠. 당신은 지금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지불을 하려고 하니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그래야 지원금이 나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믿기를 하는 거죠. 스미싱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 반갑다. 혹은 택배가 잘못 왔네 하면서 당장 입력하시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까시기 전에 이거는 지금 스미싱 문자가 아닌가라고 반드시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부주의로 URL을 클릭을 해서 뭐 어떤 불법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개인정보나 뭐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이거는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 고소를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일당은 검거 자체가 어려운 것을 제가 네.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예. 일단 고소는 접수를 하되 고소 접수하면은 그들을 일당을 검거하겠다. 앞전에 있었던 깡통 전세와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검거해 보면은 한국 내에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대포폰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점은 형사 고소는 접수하지만 그것만 만연히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그저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위해서 신고는 접수를 하게 하되 그 밖에 사이버 침해 대응과라든지 금융위원회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반 등등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얼른 관계부처에 신고를 하고 빠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예, 정말 즐거워야 될 명절이 한순간의 부주의 때문에 참 불행한 그런 시기로 기억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문자 사기 안 당하려면 다시 한번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함부로 클릭하시지 마십시오. 설령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 하더라도 함부로 인터넷 주소 클릭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지 마시고 먼저 그런 문자가 오면은 주변인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서 설치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오픈마켓,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스토어 등등의 오픈마켓을 통해서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은 설령 본인의 자녀가 요구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알려주시지 마십시오. 대면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알려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앱 감염이 된 것 같다. 악성 앱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스미싱에 뭔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찜찜한 기분이 드시면 그 즉시 상담센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서민 울리는 사기에 대처하는 법 황미옥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